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3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절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에서 두 번째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이제 표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우리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것이 의미라고 하면 김춘수의 꽃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꽃이라고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에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없으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으냐면, 상대방에게 갈등이라는 것은 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갈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갈등은 우리가 등나무 칡넝쿨을 우리가 갈등이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다? 정책을 실천으로 전환하는 과정의 관점이다. 자, 우리가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환한다, 이것은 환류, 피드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실천하는 것에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는지, 또는 선행 사례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파워먼트, 역량 강화를 통해서 강점 강화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은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해서 또 다른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관점은 정책을 실천하는, 전환하는 과정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개입활동의 관점이다. 우리가 인테이크 접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방면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프로페셔널 사람이 어떻게 개입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가 아프다 그러면 어디 가죠, 여러분? 정형외과를 가지 않잖아요. 전문가인 어떻게 해요? 치과를 가잖아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뭔지 거기에 따라서 개별화의 욕구에 맞춰지는 개입 활동이 중요하다. 꼭 필요한 자원이 적기적소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개입 활동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관리 기술이나 관리 과정에, 자, 우리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기술이라는 것은 미션, 비전, 목표를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과 비교되는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을 탐구하는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사가 만사다. 그래서 조직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게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려를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인테이크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라라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를 들어가면서 샘플링을 제공하면서 어떻게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 기술이라든가 관리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분하는 관점이 네,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세분화되게 표현을 하자면요. 사회복지 행정의 활동은요. 인간을 직접 지원하는 실천에 대비하여서 거시적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원조 기술보다는 조직 관리에 초점을 두어서요. 사회복지 행정은 뭐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요. 관리 기술이라는 것은 리더십은 어때요? 예. 타의의 봄이 되어줘야 되고 어때요? 솔선수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서번트 리더십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리더십의 후에 내오는 주차에 가서 여러분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건데요. 일단 리더십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말에 대한 책임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의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과목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지식의 가치를 지혜의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의 기술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스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 기술 등을 어떻게 해야 된다? 조직의 초점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조직 관리의 초점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업의 구분은요. 목표가 뭐냐? 그래서 행정 영역에서 강조되는 8개의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POSDCORB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살펴볼까요, 여러분?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관리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래서 쿨리과 유리크는 플레인, P, 기획이다. 변화하는 목표에 맞추어서 과업을 계획하고 기술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서강대학교에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나는 사회복지 행정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나는 강의 시간을 결석을 하지 않는다. 나는 궁금한 것은 메모해서 언제든지 질문을 해서 내 것으로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나는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이수학점을 취득한 후에는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학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겠다. 이렇게 플레인 기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레인 P로 본다라는 거죠. 자, 오가나이제이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O 첫 글자를 따서 조직을 얘기합니다. 자, 우린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니네가 막 조직의 쓴맛을 알아? 그만큼 조직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속력이 있고 끈끈한 우정과 의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를 설정하는 과정으로는 가업의 할당량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은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이제 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임,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상무이사, 대표이사 또는 원장, 대표이사 이렇게 다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과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너무 가부화 현상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MBTI 적성 검사라든가 아니면은 뭐예요? 예, NI 교육을 통해서 NI 성격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달란트를 찾아서 가업의 할당량을 조정해 주는 것이 보자 오가나이제이션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O를 얘기하고요. 스탬핑 인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직원의 채용이라든가 자 해고할 때 아무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복무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 규정은 사업자를 갑이라고 했을 때 직원을 을이라고 했을 때 각각 을의 계약 체결에 의해서 임용 조건을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뭐 심할서 3장이면 예, 직장의 여부는 예,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한다로 따른다든가 이러한 직원의 채용과 해고 그다음에 잘할 수 있게끔 리더자는 어때요? 예, 동기부여와 네, 어떻게 관찰을 통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활동의 환경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이렉팅, 예, D, 지시라는 것입니다. 명령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윈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결정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헌신과 사랑과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한 이임 등의 지시 및 지도를 하는 것이 지시 사항이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코디네이팅 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할 수 있는 거,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를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는 것은 뭐예요? PPT를 보는 것은 시각이고요. 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뭐예요? 청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메모하는 것은 뭐예요? 쓰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는 것은 읽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운영위원회 등 네,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리포팅 R 보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은 위계 질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간의 이사회 등 환경의 조직 사항을 보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레코딩, 예, 기록하고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은 문서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를 하면 뭐죠? 회의 보고서를 작성하죠. 그리고 어때요? 출장을 갔다 오면 출장 보고서를 갔다 와서 모든 직원들이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네,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황 보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운영을 했는지 잘못 운영을 했는지 감사 그리고 조사하는 것 등이 뭐다? 보고서라는 거죠. 그래서 R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팅, 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계획서를 쓸 때에는 수익결의서, 지출결의서, 수익과 지출 결산 보고서를 또 네, 함께 계획서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재정의 계획을 하고 그리고 뭐다? 투명한 재정 운영 및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서대로 인풋가 있으면 프로세스가 있고 프로세스가 있으면 어떻게 과정을 통해서 아웃풋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정직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운영에 대해서 네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출 결의서와 뭐가 있어야 되죠? 내가 사용했던 사용 목록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에 뭐 급여를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출근부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출근부가 계약 체결서가 있지만 얼마에 계약을 체결했다. 임금에 대한 계약 체결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토대로 해서 출근부를 토대로 해서 네 어때요? 급여가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4대 보험, 예, 노인 장기 요양보험까지 예, 공제하고
뭐 가출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어떻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래요? 과부. 네. 그래서 그렇게 내가 미리 가부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도 공제하고 이렇게 재정 운영에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B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evaluating, 이건 평가라는 것입니다. 평가라는 것은 evaluating은 E. 그래서 자, 서비스의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평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원의 투입, 인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통해서 아웃풋, 산출의 효율성 등의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산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익의 몇 프로의 목표 달성을 해서 그 수익은 뭐를, 시설에 낙후된 시설을 뭐 개보수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 꼭 필요한 비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러한 것들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에서 학자별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조직적 활동으로 인식되고 발전하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의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어때요? 사회복지 행정이 뭐다라고 딱 정의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학자들의 정의 또는 제가 여러분들과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각자의 사회복지 행정이란 뭐다? 조직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라는 거. 그것은 뭐다?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사회복지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키든이라는 학자는 어떤 정의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 정책을 사회적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전환 과정을 중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펜서라는 학자는요, 뭐라고 정의를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목표 달성을 위해서요, 내적 관계와 사업 활동을 의식적으로 우리는 프로이드의 의식, 무의식, 전의식에 대해서 배운 학생도 있고 아직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깍지를 끼고서 한번 이렇게 꾹꾹 한번 눌러봐 주실까요? 어때요? 조금 뭐 시원하다 그런 느낌이 드나요? 이것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것을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하고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선에 있는 것을 우리는 전의식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활동을 의식적으로 지향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목표 달성,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을 얘기한다 그랬죠.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를 이야기하고요. 개입 활동을 중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넴이라는 학자는 어떤 내용을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 직접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활동을 지지하고 또는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간접적 혹은 지지적 과정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래커라는 학자는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사업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이용을 가능한 모든 자원을, 모든 자원은 보편적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사업 행정이라든가 협력의 공동활동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티무스라는 학자는요, 인적 조직과 기구 및
서비스의 선택 문제를 검토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서비스의 관리라는 것입니다. 자, 신복기 박경일 이명현 학자는요,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에서 복지 서비스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결국 뭐예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변화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의 전반적인 활동으로서 국가의 복지 정책을 서비스로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복지 분야의 총체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기관의 복지 서비스 계획과 시행 활동이라든가 사회복지 조직의 전반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별 사회복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도덕적 딜레마와 선택의 상황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부모의 친권 박탈이라는 것은 성폭행을 했다던가 아동학대를 했다던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친권 박탈을 하죠. 요양시설 선택의 의사 결정 등이라는 것입니다. 2번은 다양한 기금과 이용자 확보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영향력, 공익과 사익의 조화로운 중재,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옹호, 이용자를 위한 기관과 네트워크와 협동의 중요성이다. 그리고 목표에 대한 신념의 정교와 도덕적 가치가 있는 일에 대한 신념과 의지가 중요하고요. 기관의 기준에 따른 업무 수행의 측정이다. 그래서 성과를 높이는 서비스 기술 발전을 요구하고 있고, 기관의 역량 강화라든가 인적 자원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높이는 환경 유지는 직원 만족과 동기와 쾌적한 업무 환경의 조성 등이라는 것입니다. 8번은 클라이언트의 능동적 참가라는 것은 워커와 클라이언트의 파트너십 강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에서 일반 행정과 다른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을 살펴본다면요. 1번, 변화해야 할 속성을 안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하면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차차차. 네. 2번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사회에서 위임받았고 그 때문에 정당화되는 것이고, 목표가 애매하고 모호하다 할지라도 복지기관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입되는 원료가 도덕적 가치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조직 활동에 영향을 받고 거의 모든 활동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고, 이것은 기술과 활동 수행에 제약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5번은 외부의 많은 공공 또는 민간기관과 업무 관계를 맺고 재정 원천도 외부에 의존하고 있고요. 6번은 불완전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고, 7번은 핵심적 활동은 종사자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이루어지고, 8번은 서비스 효과를 확실하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단일한 표준 척도를 만들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일반 행정과 다른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1주차에 대해서 3시간을 구분해서 저와 함께 라포가 형성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시간의 분배는 역시 말씀드렸듯이 1교시, 2교시, 3교시 다 같지는 않지만 정상적으로 75분은 다 수업을 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것만큼 조금은 서툴지만 배려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면서요. 부족한 것은 여러분들 대면 수업에 충분히 보충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